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KB증권하고 KTB증권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도 연간 실적 관련되는 부분과 4분기가 나왔는데요. 분기상으로는 사상 최대 6천억대가 넘은 어떤 매출을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램시마, 아이비 요 18%, 레키로나가 이제 한 17%,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제약하고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 17%, 그 다음에 상당히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는 진단키트, 셀트리온 USA 관련되는 부분 연결 매출이 14%, 허주마가 8%, 유플라이마가 한 7%, 제품의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레키로나가 조금 이제 작았다는 부분들, 그나마 이제 램시마 IB 제형이 이제 그 OP 마진이 좀 높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나머지 이제 제약 케미칼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단가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당분간 1분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OP 마진은 36.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마진의 미국항 인플렉트라, 요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램시마 IB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체 개발 신약이니까 레키로나가 이게 어느 정도 매출만 가했으면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성에서 상당히 좀 이제 호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올해도 지금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는 2조 한 2천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천억대 한 중반 정도를 보죠. 그래서 작년 이 플라이마하고 램시마 SC가 얼마만큼 지금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가가 이제 실적에서 기본 중요할 거고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 연결 매출에 중요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레키로나하고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계약건이 나오느냐, 요게 좀 일단 변수단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 28만원에서 23만원이면 한 5만원이면 거의 20% 가까이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작년도 셀트리온의 어떤 목표 주가가 제일 높게는 한 38만원대, 40만원 부근까지 있고 30만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20만원대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목표 주가를 이제 20만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렸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좀 시장에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제 나름 이제 냉정하게 좀 이제 바라보는 부분인데, 요게 어떤 시장의 비유인 것들은 분명하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레키로나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계약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원인 이 유플라이마하고 램시마 SC가 안착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KTB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여기도 23만원입니다. 이제 비율은 매수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매수로 유지한 이후 목표 주가는 하향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 어떤 점유율의 어떤 증가, 그 다음에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유통망으로 이 실적들이 제대로 좀 가세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좀 중요하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아바스틴이라든지 스텔라, 악템나 이런 어떤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부분들은 차근차근히 좀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레키로나가 어떻게 좀 되느냐, 그 다음에 요 진단키트 관련되는 매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추정치가 향후에 이제 기관들의 비유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4월달 이슈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을 정선이 관련되는 부분이 2월달, 3월달까지는 계속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악재가 있는 셀트리온이 올해 2조 달성할 수 있을까? 성장률이 조금 이제 2020년 3분기부터 좀 줄었습니다만, 올해 어떤 기존의 어떤 기본만 하더라도 2조는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죠. 2018년도에 한 9,800억대, 2019년도에 1조가 넘어갔고, 재작년도에 이제 1조 8천억대,
작년도가 사실은 이제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어떤 성장 대비하면 성장률이 줄었죠. 사상 최대였던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성장률이 줄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재고 어떤 논란이라든지 레키로나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죠. 레키로나만 어느 정도만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매출액 자체가 2조가 뭐 작년에 아마 넘어갔고 이 수익성 단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2조와 그 영업단도 한 8천억대 정도의 어떤 그 부분들, 이 1년 사이에 주가는 이제 반토막이 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회복될지가 가장 올해 셀트리온의 어떤 중장기 흐름에서는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단에서는 한 20만원에서 25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어느 정도 시간에 회복을 해주느냐, 요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의미 있는 어떤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에 이제 사상 연간 최고의 어떤 매출을 했지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2020년 대비해서 그 19년에서 20년에 올라왔던 어떤 성장률을 21년도에 못 보여줬죠. 2.26 정도 매출이 올라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13 정도.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하는 양행하고 이제 이 부분들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단연 그래도 뭐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들이 당분간에는 계속 이제 상위권에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부진들을 극복하는 것이 뭐 제일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영향에 상당히 이제 바이오주, 제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펀더멘탈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급인데요. 그래서 장기 수급의 어떤 대명사인 전 세계적으로도 자산 규모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 국민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고sắc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24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 자체를 지금 16.8%까지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꾸준히 이제 이 부분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 관련되는 투자는 1조 이상 늘렸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9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바이오팜, 뭐 SD바이오센스 이런 쪽에도 1,000억 이상 했는데, 셀트리온 쪽은 6천억 이상 대규모로 좀 이제 매도하는 아주 수급의 어떤 극과 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매도 공수에서 제약 바이오주 어떤 선호도는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유독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이 매도세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한 해 작년에 순매도액이 한 6,800억 대였다. 그래서 2020년도 말 8.3에서 6.4까지 좀 낮춰놨거든요. 자, 올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될지, 올해는 이제 다시 줄여놨던 부분을 일정 부분 늘릴지, 이런 부분들도 연중 계속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보시게 되면 순매수 하위 12종목 중에서 제일 하락돼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6천억대 넘게, 그리고 저 위에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천억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800억대, SK바이오팜이 1,800억대, SD바이오센스가 1,000억대 이상으로 바이오주 쪽에서는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보면 한 578억으로, 셀트리온은 좀 다르게 여기는 또 그 연기금이 순매수를 한 500억대는 좀 헬스케어 쪽은 했다, 이렇게 조금 차별화 있는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이 보였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다가오는 이 3월달 정기주총에서는 이제 3, 4병 관련되는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요게 뭐 다른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자사주 매입 완료가 이 4월부터 끝나는 이 한 달 뒤에 이제 합병 그 관련되는 부분이 강의하다. 이게 뭐 정권거래법상 합병결이 1개월 전에 이제 자사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이 4월 10일까지 지금 매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요게 끝나야 되니까 뭐 최소한 5월달 정도가 돼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3, 4병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 중에서 11월달부터 이제 감리원에 나와서 이 부분에 그 이하구로 급락을 나오면서 계속 이제 주가를 누르고 있죠. 공매도였던 빌미를 제공하고 있던,
상장 후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 부분을 이제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기간인데 주가는 계속 눌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 3, 4병을 통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고 난다면은 이 수순을 해야 이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예 불씨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주주들이 원할 경우에 3, 4병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2021년도 3월 달에 정기주총에서도 합병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도 말에 지금 이제 홀딩스까지는 이제 합병을 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한다고 하면 이제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수 합병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에 셀트리온의 어떤 밸류에이션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이다. 이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2월달, 3월달, 그 다음에 3월달 주총 이후에 4월달 이후 이제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 어떤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후에 보시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15만원대 내려왔다가 또 2시쯤에는 16만 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시장 대비해서 좀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가 종가는 좀 이제 다시 좀 내려가서 19만 5,500원. 그래서 시간에는 이제 뭐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6만원대 부근까지 일단 뭐 했다. 그래서 5일선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 올라갔던 부분에서 오늘은 또 대것도 4.42% 좀 줄였던 모습인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94 시간에 좀 300원 좀 빠지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00원 정도 올라갔고, 수급상에서 여기는 좀 공매도가 좀 더 올라와 있는데요. 여전히 21선 부근에서 행보하면서 시장 대비 좀 부진한 흐름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파라볼릭자가 지금 이제 일주일 넘게 일단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는데, 자, 이 좁아져 있던 플랫폼의 볼린저 밴드 라인에서 이 21이평선에서 돌파하면서 이 밴드 상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흐름이 나타나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면서 투자 전략들 살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